안녕하세요. 산진인 출판사 이선아 편집자입니다. 지금부터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샷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정제할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샷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정제할 을 쓰신 흔적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면서 친환경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북토크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서 들으셔도 되고 앞에 자그마한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 내려놓고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북토크 하는 동안 책 판매 가능합니다. 북토크 끝나고 사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하기 전에 저 이제 이 책이 발간된 지 딱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째인데요. 책 출간하시고 심지어 이게 첫 책이어가지고 주변에서 좀 많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후기 있으실까요? 친구나 가족들이나 많이 축하를 해줬고, 이제 인친분들, 인스타 친구분들까지도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친한 사이여도 내 삶의 가치관이나 속 얘기를 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좀 책이 매개가 돼서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을 저희 시아버지가 책을 읽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좀 평소에 이렇게 일상적인 만남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친구들이랑 만나면 사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과거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이런 뭐 책이라는 매개 아니면 영화라는 매개가 있으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짧게 자기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선생님 제로웨이스트 샵 운영하기 전에는 이제 트렌드 분석으로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샵이랑은 좀 그 업무의 결이 조금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나 아니면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로웨이스샵과 트렌드 분석이 공통된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설득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도 사실 제가 브랜드 컨설팅이나 트렌드 분석 자료를 만드는 일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고 브랜드 내부의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설득이지만 제로웨이스트 샵은 정반대의 설득인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 샵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최전선에서 만나는 일이기도 하고, 트렌드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또 분석하는 것이고 그걸 설득하는 일이었다면, 제로웨이스트 샵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관심 갖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이끌 수 있을까, 이 문화를 조금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걸 설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거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좀 정반대의 설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트렌드 분석가로 이제 일을 하셨을 때는 좀 더 뭔가 판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기획을 하거나 앞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할지 같은 것들이 궁금할 때,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 기획 이전 단계의 트렌드를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그 최전선에 있다기보다는 가장 안쪽에 있는 실무자 느낌보다는 조금 더 그걸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최안쪽에 있는 일이었다면, 제로웨이스트 샵은 정말 소비자를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바깥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을 선택한 게 아니다.
치열하고 주체적인 삶으로서의 전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트렌드 분석가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오픈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되게 느리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있는 옷 입을 것 같고 약간 나무 우드 이런 느낌이 조금 나는데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치열하고 주체적인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거는 샵을 오픈하시면서 하셨던 생각일 것 같고 이제 이런 제로 웨이스트 삶을 조금 지속하시면서 최근에 하는 생각은 조금 바뀌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사실 치열하고 주체적인 삶이라는 정의는 이게 저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 변화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느리고 여유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더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치열하게 살면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의 성향이기도 하고 근데 그 치열함이 사실 막 빠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썼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좀 의미가 있어야지 좀 동력이 생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치열함이라고 말했던 것 같고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타고난 좀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좀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즐기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즐기면서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환경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고 많은 취향들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일회용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뭐 테이크아웃 할 때 플라스틱 컵 써도 되는가 뭐 이런 항상 죄책감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 그냥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아예 몰랐으면은 내가 이런 일만의 죄책감도 안 느꼈어도 됐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제 뭐 이게 비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인권이든 뭐 페미니즘이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역시 이거를 어쨌든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뭔가 즐기는 마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작은 곳에서라도 이렇게 쫌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거를 항상 세뇌하려고 스스로 항상 다짐처럼 저도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뭐 업사이클링 이런 말을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로 웨이스트는 확실히 좀 최근에 생긴 단어인 것 같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그 학생들이 더 빠삭하게 아 친환경 뭐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직접 실천하는 데는 아직까지 조금 장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독자분들께 가장 쉽게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제로웨이스트라는 게 심리적 장벽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제로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완벽주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 제로를 완벽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렇게 완벽할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게 환경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을 것 같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너무 무겁게 계산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 내 일상에 루틴을 하나 만든다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텀블러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회용컵 쓰는 날에 너무 막 심한 죄책감을 가지면 그걸 길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중심을 환경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내 일상을 좀 더 낮게 만든다는 내 루틴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환경 관련 뭐 뉴스나 영상들의 댓글들을 보면 좀 회의적이거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의 실천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1인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면서 이 작은 샵 하나 운영하고 내가 책임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회사 같은 데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 바로 1인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편집자로서 1인분 하는 거 쉬우신가요? 오래 걸렸습니다. 1인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어렵거든요. 뭐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한 아이를 책임지는 엄마로서의 1인분도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일상 안에서 환경을 실천해서 1인분의 몫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미약하다거나 소용이 없다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뭐 1인분의 삶, 이 1인분을 지키는 것도 정말 많은 힘이 들고 노고가 들고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뻔한 말이기는 하지만 1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이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트렌드 분석가로도 활동하셨고 제로웨이스트 공동 대표일도 하셨고 현재는 지금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환경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요즘에 이제 제로웨이스트나 아니면 친환경 삶에서 좀 관심이 있는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이슈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로웨이스트 자체가 코로나 전후로는 굉장히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때 조금 폭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제로웨이스트라는 게 약간 좀 지나간 유행의 단어처럼 좀 여기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에 대한 관심은 줄었는데 저소비, 비움 이렇게 다가가면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가가면 되게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저소비 생활이라는 책도 제가 관심 있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읽게 된 게 그 책에 대한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로웨이스트라고 말하면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왜 저소비라고 말하니까 반응을 하는 걸까, 그게 궁금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작가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제로웨이스트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반응이 오는 거는 저소비 생활이라든지 뭐 비움이라든지 미니멀 라이프라든지 하는 것들이 무게 중심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의 일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살기 힘들고 물가도 막 너무 높고 그리고 뭐 AI의 위협을 또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생존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로 저소비 생활을 바라보니까 그게 이제 뭔가 나한테 유효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어나 어떤 시선을 조금만 바꿔도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저소비 생활 읽어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제로웨이스트 이런 것보다는 사실 돈을 좀 아껴보고 싶어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 작가분이 하시는 거는 결국 내가 돈을 아끼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내면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물건에 둘러싸여 있는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진짜 취향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거기에 가치 있게 조금 아껴보자, 돈을 써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좀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저희 출판사에서 불교 책도 가끔 나오거든요. 부산 경남 쪽에 불교 관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불교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제 명상, 성찰, 기도 약간 이런 단어를 쓰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조금 무게감이 있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제로라는 게 정말 0을 뜻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나는 요즘 비움을 실천하고 있다, 좀 덜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 얘기도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은 저는 이걸 이제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딱 그 글을 읽었을 때 되게 솔직하게 쓰셨다, 글맛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내려놓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요즘에는 또 가장 어떤 일에 품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내 삶을 더 배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뭔가 환경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더하고 싶어서 배우는 것도 좀 있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또 책을 내고 싶어서 글을 또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주제들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데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취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삶, 좀 완벽해야 될 것 같은 삶, 심리적 장벽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근데 취향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제로 웨이스트 안에서도 분명히 내 취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뭐 새 옷을 사지 않아도 뭐 빈티지 샵에 가는 것을 내 취향의 하나로 찾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취향을 또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제로 웨이스트와 또 이렇게 정반대의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저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모순적인 부분이 많아요. 모순적이어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완벽하지 않은 거, 부족한 거, 모순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에 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취향과 가치관의 교집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브런치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취향 때문에 제로웨이스트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기도 하고 취향 때문에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솔직하고 또 때로는 모순적이어서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라고 고민하는 것들을 그냥 저는 담고 싶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캠페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즘은 네,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브런치에서 흔적 검색하시면 선생님이 쓰셨던 글이 나오고요. 저희 뭐 이렇게 북토크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눴었을 때 조금 공감이 됐던 게 제로웨이스트 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해외여행 가고 싶다. 탄소 배출을 할지언정. 그럴 때 조금 더 죄책감을 내려놓고 내가 그래도 다른 데서 보충하면 되니까 사실 뭐 텀블러 쓰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도 채울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생각하고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제로웨이스트 실제로 운영하셨고 사실 자영업이잖아요. 네. 자영업 그 인터넷에 보면 정말 기괴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선생님께서도 그런 고충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아니면은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분들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골분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니 저랑 마팔이었던 인스타 친구분들 역시나 제로웨이스트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일부러 집에서 막 다 먹은 우유통 들고 와서 거기다가 세제 담아 가시고 사실은 인스타를 교류를 많이 했지만 초면이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신다는 게 굉장히 너무 좀 감사하고 뭉클했고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는 건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면서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 찾아오셨다가 그 다음날 또 뭐 어머니께서 옥상 텃밭에서 키운 채소라고 해서 그걸 또 갖다 주시겠다고 또 한 번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저보다 제로웨이스트 더 잘하시는, 더 잘 실천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기억이 나고, 또 뭐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 중에 요가를 마치고 항상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뭐라도 사려고 이렇게 항상 두리번거리셨어요. 뭔가 내가 딱히 살 게 없어도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항상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다가 비누 하나, 손수건 하나 사가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원순환 품목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자주 오던 어린이집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연령대가 7살부터 막 2, 3살, 3살 정도 이렇게 기저귀도 안 뗀 아기들이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북토크 한다고 앞에 조그맣게 붙여놨더니 지나다니면서 오셔가지고 자기도 작지만 병 뚜껑을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기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면 좀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아기들은 너무 네.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그건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뭐 근처에 연락을 하고 그러셔서 이제 그 집에서 알고 오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걸어서 올 수 있는 가까운 시립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제 찾아왔었고, 부모님들한테 미리 이제 자원순환 품목을 고지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왔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른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 이 책이 에세이 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을 되게 솔직하게 담아서 제가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나오면 사실 그 뒤에는 수정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출간됐을 때 그 책이라는 물성을 만져보시고, 이거는 조금 잘했다, 요거는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첫 책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뭐 책이 나와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믿기지가 않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또 제 글이 저는 뭐 엄청나게 유려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저의 고민들이나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좀 가감없이 솔직하게 담으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유려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저다운 글이지는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에세이는 엄청 유려하지 않아도 그 글 속에 진심이 담겨 있거나 그러면은 읽는 내내 약간 뭉클함도 있고 공감도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는 나의 쓰레기 일기라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쓰레기 일기는 정말 기획 초기 단계의 첫 발만 뗀 워크숍인데요. 제가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쓰레기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독립서점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살롱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쓰레기와 관련된 것이어가지고 그때 같이 진행했던 분도 저기 앉아 계신데 그래서 그 살롱을 좀 잘 하고 싶어서 쓰레기 일기를 써보자, 내가 매일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를 한번 사진을 찍어서 좀 기록을 하고 느낀 점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잘 만들고 싶었어요. 약간 나만의 컨텐츠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수첩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일기를 썼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분리배출할 때나 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나 마트에서 장 볼 때 그 포장이 쓰레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뭔가를 의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내 쓰레기를 뭔가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힘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림 일기 어릴 때 썼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했는지, 언제 배출했는지, 무엇을 배출했는지, 내 감정은 어땠는지,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나는 그 쓰레기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히 쓰레기에 관한 것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소비 습관이나 생활 패턴, 내가 돈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도 좀 되돌아보게 돼서 좀 총체적으로 일상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환경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워크숍을 기획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진이에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컨텐츠로 했었던 게 일주일간 플라스틱을 얼마나 썼는지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를 기록해서 이제 그 뉴스레터 컨텐츠로 발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자잘한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만 해도 빨대 하나, 뚜껑 하나, 본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생각 없이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소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플라스틱 제일 많이 소비하셨던 분이 육아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육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일회용품의 그 편리함에 그 손이 가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육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 이거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 사실 저희 아이가 지금 7살이고 제가 제로웨이스트를 한 것도 이제 6, 7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불편해서 포기하게 되는 건 사실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물티슈도 안 쓴 지가 오래됐고 그냥 저희 식탁 위에는 손수건이 항상 몇 개씩 올려져 있어요. 그럼 아이가 밥 먹다가 흘리면 엄마 수건 이러면 그걸 줘요. 그리고 나갈 때 외출할 때 텀블러를 들고 나가는 것도 이제 모두 가족의 루틴이 됐어요. 남편이 더 잘 챙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타협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니까 타의에 의해서 뭔가 제가 선택하지 않아서 쓰레기가 저에게 들어오게 되는 경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뭔가를 만들어 왔을 때 쓰레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아이 친구랑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저희 아이가 뭘 흘렸어요. 그러면 제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옆에서 벌써 물티슈를 뽑아서 저를 줘요.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은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내가 좀 더 완벽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너무 하나의 실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목을 메고 이러면 좀 지속하고 넓게 보고 이런 게 좀 어렵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즐겁게 지속하기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되 뭔가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쓰레기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 정도로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타의에 의한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많은데요. 첫 번째는 필명이신 흔적의 뜻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로 웨이스트 샵도 어쨌든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는 거라서 수익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로 웨이스트 샵이 아주 길게 운영되는 사례를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인스타 보면 여러 제로 웨이스트 샵이 문을 닫는 그런 공지도 많이 접하고 해서 선생님 가게 운영하실 때 그런 가게의 지속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나름대로 찾으신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흔적이라는 필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이제
이제 내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가, 발자국이라고들 보통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아, 그럼 나는 살면서 얼마나 환경에 나쁜 흔적을 남기고 있나, 그런 흔적을 좀 줄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이런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하고 알리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형의 좋은 흔적이 아닐까. 그래서 나쁜 흔적은 좀 줄이고 좋은 흔적은 좀 늘려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단어가 딱 저한테 이렇게 달라붙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서 흔적이라는 필명을 짓게 되었고요. 제로웨이스트 샵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제로웨이스트 샵이 커피처럼 매일 마실 수 있는 것을 팔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상생활용품을 싸게 파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일상생활용품을 매일 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의 경우를 들면, 그래서 뭐 플리마켓도 나가고 강의도 나가고 뭐 무슨 축제에 친환경 셀러를 섭외하는 일도 들어왔을 때 그것도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라는, 친환경이라는 카테고리는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그 개인의 그 능력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운영하면서 또 알게 됐고,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또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다 잡았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기회가 왔을 때는 조금 더 거기에 몰두해서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게라는 것이 팔아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제로 웨이스트인데 이것 좀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물건들은 사실 사면 조금 오래 쓰는 편이기도 해서 조금 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제품도 판매하시고 그 현수막 만든 얘기도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같이 동업으로 공동 운영을 했었는데 그 동업자분과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친환경 플리마켓을 기획하게 되면서 친환경인데 현수막을 새로 뽑는 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집에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옷이나 뭐 자투리 천을 가지고 모아서 같이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기 이전에 같이 그거를 만들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같이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또 몇 군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럼 요거를 조금 한번 사업의 기회로 잡아보자. 왜냐하면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는 친환경적인 어떤 행사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지원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제작 주문할 여력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제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판매하셨던 또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병뚜껑 키링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도 조금 궁금합니다. 병뚜껑 키링, 그러니까 병뚜껑을 녹여서 키링을 만드는 거는 사실 요즘도 이제 행사가 들어오면 같이 행사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뚜껑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제품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게 병뚜껑을 녹여서 키링을 만드는 부분이었고, 그걸 통해서 판매도 하고 뭐 학교 같은 데나 뭐 유치원 부모교육이나 뭐 이런 곳들에 좀 다양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마감 기한이 촉박해가지고 안 된다 했었는데 아니다 할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희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을까요? 그래. 아까 플라스틱 가장 많이 배출한 직원이 전데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제가 애기 신생아 때 천 기저귀를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내가 생각이 있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려고 할 때 저는 남들의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제일 힘든 부분이 약간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좀 저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청기저귀, 사실 누가 청기저귀를 요새 쓰겠어요. 그런 걸 쓸 때 마음으로 쓰고 싶은데 유별나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저도 유별나다는 소리 들어봤고요. 근데 유별나서 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눈치를 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혼자 그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제 실천하고 싶은데 뭐 실천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하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혼자 하기 외롭거나 용기가 안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SNS에 올리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그래서 조금 뭐 느슨한 연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하면서 느슨한 연대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SNS를 찾아보면 어딘가 있어요. 청기저귀 아무도 안 쓸 것 같지만 검색해보시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조금 연대를 맺으면 누가 요새 그런 거 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썼어요. 이 한마디면은 내가 오늘 쓸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같이 모여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연대를 맺으면 좀 더 나아갈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느슨한 연대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유별나고 독특하고 이럴 때 주변을 돌아보면은 같이 얘기해주고 할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저희 북토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엄마 내일 북토크 해야 되는데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용기 줄 말 한마디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 7살 아들인데 엄마 잘할 거야. 보내왔던 하루를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보다 더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데 7살 아이가. 네, 남편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린 아이가 한 그 말의 의미가 하던 대로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의 일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너무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북토크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 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이 책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느슨한 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북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말씀 잘하시던데요. 뭐라고 했는지 머리가 해져가지고.